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틱차트로 보면은 네,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K하이닉스가 장중에 또 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90만원 안착에 성공을 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SK하이닉스를 제가 이제 베팅을 해가지고 운이 좋게도 바로 터졌어요. 그래서 3%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쭉 했고요. 거의 정적까지 가나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제 요 자리서부터는 이제 추세 이탈을 하면서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저는 이렇게 좀 베팅을 해가지고 매매를 했었고, 최근에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제 리노 공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를 좀 보면서 계속 좀 챙겨주면서 대응을 했고요. 금요일장 분위기가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반도체 쪽. 그래서 리노공업도 그 중에 하나였고 공략을 해서 빠르게 챙겨줬습니다. 아까 제가 요거 060을 좀 잘못 켰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틱차트로 보면은 특히 이제 제가 기본 특강 때 이렇게 틱차트를 활용해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구간에서 또 이러한 눌림 자리에서 상승 중에 베팅을 하고 수익 구간이 나왔을 때 챙겨간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는 요 구간에서 다 정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딱 추세가 빠졌어요. 그리고 공략할 곳이 다시 공략했다면 정리만 하고 없습니다.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고, 제가 일단은 0606으로 쭉 한번 매매 복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제주 반도체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금요일장에 SK하이닉스와 리노공업 다 함께 달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정말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달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주 반도체를 좀 건드려 봤지만 짧게 손절, 본절선에서 끊어냈었던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 자리인가요? 제가 제주 반도체를 이게 28일이면 이날이죠. 28일 이날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장은 분위기가 SK하이닉스도 조정을 받았고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았죠. 목요일장은 반도체가 조정을 보였지만 28일 수요일날 매매를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 반도체입니다. 프리마켓에서도 이제 공략을 했었고 정리를 했는데 아쉽게 제 공략을 못하면서 이 구간을 좀 놓쳤습니다. 그리고 정규장 출발과 함께 급락.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가 있죠. 대체거래소 특강을 진행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수강 신청 하시면 1부 강의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학습 카페에 이제 업로드를 했고 2부 강의가 오는 2월 4일 저녁 8시에 2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강에서 왜 이렇게 급락 현상이 나오는지,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면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특강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기다렸다가 추세 전환의 모습을 여기서 딱 보여주죠. 그러면서 베팅을 하고 챙기고 다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담아갔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게 맞는데 이제 좀 밀려나가지고 타이밍을 놓쳤고, 하지만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담아갔는데 정말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이제 추세를 살려가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주고 다시 태워주면서 이 구간에서 챙겨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밖에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이 좋았기 때문에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1월 28일이죠. 역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제주 반도체가 털린 이유가 있어요.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SK하이닉스가 깜짝 실적 발표를 합니다. 다음날 발표 예정인데 보세요. 제가 최종적으로 매도한 자리가 4시 21분이에요 SK하이닉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SK하이닉스가 4시 21분이면 여기죠. 애프터마켓에서 SK하이닉스도 정규장 마감을 하고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살짝 좀 눌려주고 요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요 자리가 3분봉 상에서도 생명선을 하향 이탈하는 자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3분봉. 자, 보시면 그죠? 지뢰 시그널 뜨고 요게 갑자기 거의 고점 대비 해가지고 한 3% 정도 가까이 밀렸어요. 요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뭐 갑자기 3% 정도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밖에 반도체 종목들도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지? 내일 실적 발표인데 요 자리에서 실적을 발표합니다. 1월 28일 날 갑자기 29분이니까 어느 정도 좀 회복을 보이다가 이 자리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요게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좀 아쉽게 물량을 좀 털렸고 다시 제주 반도체를 잡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저는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고요. SK 스퀘어가 점프를 뛰더라고요.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의미 있는 딱 자리에서 베팅하고 챙겨주고, 그리고 뭐 계속 좀 욕심을 내고 있던 물량이 있었는데요. 좀 더 빠지니까 정리를 하고 다시 또 담아갔다가 지지부진해서 정리를 했는데 다음날 또 한번 프리마켓에서 빵 띄우더라고요. 자, 그런데 프리마켓에서 빵 띄웠지만 이게 1월 29일 날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프리마켓에서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규장 이후에 쭉 빠졌습니다. 거의 한 7% 빠졌을 거예요. 보시면 정확하죠. 저는 매일같이 복귀를 하기 때문에 네, SK하이닉스 7% 정도 빠졌죠. 삼성전자가 그 다음날 이제 SK하이닉스 발표하고 나서 삼성전자는 매매를 한 적이 없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장전에 프리마켓 장전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슈팅이 나왔는데 역시 그 이후에 추세가 좋지 않아요. 들고 있었더라면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 욕심의 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네, 7%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빠지더라도 분봉 상황은 그러하지만 일봉 상황은 어때요? 여전히 큰 추세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어나가도 할 말이 없고요.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디까지 본다? 일단은 생명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안전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평단에 여유가 있으면 삼성전자 다시 한번 좀 복귀 함께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제가 또 매매했던 최근에 대표적인 종목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습니다. 아쉽게 뒤에는 그냥 담아갔다가 정리해주고요. 다시 또 공략을 했다가 이때 짧게 손절하면서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갈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빠지고 있죠.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에는 이날 사실 요게 대장은 아니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가 아니라 아주 IB 투자가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하고, 미래에셋 벤처도 이제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렇게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유로핏이 상당히 강한데요. 저는 아쉽게 매매를 못했고, 최근에 요것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아크릴이 있었어요. 바로 금요일날 애프터 마켓에서 이게 엄청난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요런 공시, 그죠?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 유로핏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크릴을 좀 매매를 했었다.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매매를 했었던 대표적인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좀 매매가 진행이 됐었고요. 2차전지 쪽으로 가보면, 자, 에코프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포스팅으로 요 자리에서 정리를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요 자리에서 거의 저점까지 보면은 마이너스 6%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같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는데 버텼다가 수익이 난 경우가 지금 이러한 강세장에서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은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결국에는 또 시장의 수익을 다 토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때 그 트럼프 상호관세 다시 좀 인상을 하겠다,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많은 종목들이 충격을 받았죠. 당시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ABL 바이오가 이것도 아무튼 전체적인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매 복귀 이제 곧 마무리를 하고 빠르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 ABL 바이오도 아마 일때 거예요. 1월 26일인데,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ABL 바이오도 잘 마감을 했는데 관세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빠졌어요. 네, 그죠? 요것도 요 고점 대비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어떻게 내가 빨리 매매를 할 수 있는가? 최근에 포스팅으로 그리고 유튜브 쇼츠로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활용해가지고 에코프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고, 다만 이제 아쉽게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추가 슈팅이 쭉 만들어졌죠. 특히 이날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제가 이제 에코프로를 좀 매매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자리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수익을 챙기긴 했지만 이제 에코프로에 집중을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자,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 똑같아요. 늘 항상 매매를 하실 때 매수를 했으면 매수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매도는 언제 하냐? 쉽게 말해서 매수의 이유가 사라지면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저는 요 상승 추세를 보고 매매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끝났을 때 그냥 정리했습니다. 저는 차트와 제 평단이 우선이에요. 우선
투자는 또 다르죠. 그래서 투자와 트레이딩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참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그거는 또 제가 이미 런칭한 강의 보시면은 이제 미리 보기로, 맛보기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때도 제가 베팅을 하고 팔지 않았더라면 마이너스 10% 손실이요. 손실. 매매 복귀는 요 정도 하고, 뭐 제약바이오에서 기억나는 게 최근에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는 잘 챙겼어요. 이 자리에서 공략을 딱 하고 이 구간에서 슈팅이 쫙 20% 이상 다 챙겼는데, 지금 보면은 안 챙겼으면은 사실 70%까지 났겠죠. 뭐 어쨌든 팔아야 할 수익이에요. 언젠가 팔아야 할 수익이고, 저는 그냥 제가 정해둔 기준대로 그냥 잘 대응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단일가 지정 중이네요. 그냥 제약바이오부터 빠르게 볼게요. 최근에 HLB도 이슈가 있었죠. HLB도 요게 이제 요때 아마 뉴스인가 뭔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했고, 차트 흐름이 좀 아쉽습니다.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최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왔고, 이제 다시 한번 생명선까지 왔는데, 갈롬이라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생명선을 좀 지키고 간다면 계속 볼 수 있겠다. HLB. 그래서 지금 요 흐름을 보니까 또 어떤 종목이 생각나냐면, 그러니까 항상 팔기 전까지는 다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팔기 전까지는. 루닛이라는 종목, 내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체크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체크했으면 단독 기사가 있고 한 2분 뒤에 하락했어요. 여기서 단독 기사가 있었고 유상증자할 수 있다. 악재잖아요. 악재. 그러니까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더라면, 최근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직전의 고점들을 뚫어주면서 5일선 흐름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저도 재수가 없었다면 들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들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좀 뉴스를 좀 보고 바로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실제로 급락을 했고, 이제 유상증자 실제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갈롬이라면 역시 요거를 살려내지 않을까. 살려내면 뭐 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알테오젠도 아쉬운 모습이 나왔었고, ABL 바이오도 아쉬운 모습이 나왔었고, 그죠? 프리마켓에서부터 빠졌습니다. 정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래서 좀 아쉬운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특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뢰 시그널이 뜨고 암흑기에 진입을 해서 단기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과거에도 이런 구간을 거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구간에 들어갔지만 또 올라갈 것인가? 근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요. 빠르게 이걸 또 치고 간다면 빠르게 좀 생명선을 회복하는지 봐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 관련해서는 그냥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섹터 테마별로 한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부터 볼게요. 자, 우선 SK 하이닉스 차트가 너무 좋고요. 생명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또는 지금은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일선 흐름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전혀 팔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평단에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작년 실적 기준으로, 작년 실적이 나왔으니까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한 PR 1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라는 건 이제 기대감으로, 내년 실적도 전망치로 본다면 거의 폭발적이니까, 물론 또 그 실적적인 부분들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가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겠고, SK하이닉스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으로서는 좋다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매매를 했고, SK스퀘어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다소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상향을 여전히 그려가고 있다. 자, 제주반도체, 그 다음에 SFA 반도체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나 둘 다 언급드리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뭐 PSK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도 쭉쭉 뻗고 있는 종목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특히 생명선 지뢰 시그널 강의 들으셨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딱 패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턴, 생명선에서 수렴을 하고 이 흔들림을 이겨낸 의지의 양봉이 딱 출현을 한 신규 입장에서 좀 더 길게 스윙이라든지 이렇게 좀 볼 때 이런 자리를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PSK도 이런 모습을 보였고, 당시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익 IPS도
굉장히 반도체 쪽은 너무나 한미 반도체도 당시에 수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생명선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 힘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된다. 상방으로 보여줬고 분위기도 좋았고 상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 HL만도 기아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랠리가 끝나고 벗어나고 특히 제가 현대차 최근에 쇼츠로 말씀드렸죠. 물론 이때 5일선을 탈환을 하긴 했습니다. 탈환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 음봉이 떴잖아요. 조금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또 힘있게 이어나가지 못하면 지지부진하면 뭐 횡보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또 밑으로 조정받으면서 생명선 금방 만나러 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쪽은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고 한미 반도체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대덕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슈팅이 만들어져서 대표적인 종목이고, 일단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정을 크게 받기 전까지는 반도체 쪽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의료 쪽에서는 유럽 AI 의료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놨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요동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지분 취득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 유로픽과 비슷하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AI 또 결합되어 있는 종목이 아크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트라는 종목도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건 또 시간에서 한 2% 올랐네요. 이것도 지금 5일선 흐름을 좀 타고 이어진다면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좀 아쉬운 종목들을 말씀드렸고요. 키로시스는 잘 나가곤 있는데 시간외에서는 조금 빠졌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달리고 있습니다. 시간외가 아니라 애프터 마켓에서는 조정 받으면서 마무리를 했다. 그 밖에도 사실 메디아나도 참 잘 나가고 있고요. 3천당 제약이라는 종목도 정말 꾸준하게 5일선을 따라서 이어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금요일장에는 LNC바이오가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제가 매매를 했었던 현대바이오와 현대 ADM 기술적으로 지금 급등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HK 이노엔도 제가 교육방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게 요게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한번 또 밑으로 주가가 출렁였는데요. 요게 최근에 좀 요런 흔든 자리들을 좀 회복을 해주면서 레드불 시그널도 뜨고 5일선 랠리가 이어져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던 거예요. 그래서 HK 이노엔이 생명선을 이제 지지 삼아가지고 밑으로 조정 나오더라도 아니면 5일선 따라 이어가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은 저는 관심 종목에 계속 두면서 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곤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종목들도 좀 생겼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스페이스, 제가 최근에 매매를 했었던 미래셋 벤처, 그 다음에 아주 IP 이쪽도 계속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증권도 정말 잘 나가고 있죠. 최근에는 SK 증권이 증시 강세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미래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빗 인수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STO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X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셋 증권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 스페이스 X 관련해서는 투자 경고 지정이 되고도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노스페이스도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생명선에서 수렴하고 의지의 캔들이 요 캔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캔들을 훼손하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행보를 보이던 빠지던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요 종목이 생명선을 지켜가면서 요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계속 상방으로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제 기준에 따르면, 제가 보는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항상 차트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았건, 뭐 악재가 나오건, 뭐 실적이 좋게 또는 나쁘게 나왔건, 또는 시장이 추락을 하던 급락을 하던 간에 차트가 계속 가는 종목은 계속 보는 거죠. 이노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비츠로넥스텍, 세트레가이, 캔코와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 정말로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전력 설비 쪽에서는 산미금속이 최근에 잘 나가고 있어요. 요 자리에서 산미금속이 5일선을 좀 회복해 주면서 5일선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상장 이후에 좀 신고가를 썼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계속 받아갈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다. 하나시스템은 고점을 높여놨지만 이런 모습들은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이렇게 생명선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큰 그림은 생명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체크해 보면서, 그 밖에 이제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이 구간 행보를 보이면서 결국 5일선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에 생명선 수렴을 할 거고, 지금 여기서도 벗어나면 또 피곤해지는 겁니다. 벗어나면 지금 수렴 구간이에요. 수렴 구간입니다. 생명선 만나고 방향성 보여주지 않으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이러한 피곤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리기술도
투자 경고 지정이 되고 어느 정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를 좀 이어갈지 체크를 하면서, 전력 설비 쪽에서는 효성중공업도 대표적인 종목이죠.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그런데 반짝하고 쭉 빠졌어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이것도 조금 뭐 큰 그림은 살아있지만 생명선과의 수렴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이는, LX 일렉트릭 뭐 일진전기 뭐 좋은 종목들도 있고요. 대한전선도 꾸준하게 생명선을 지켜가면서, 그죠? 지켜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탈하기 전까지 이렇게 벗어나면 피곤하다. 그 밖에 서진시스템도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서진시스템도 제가 교육방 때 이런 자리에서 유튜브로도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5일선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ESS, 반도체, 뭐 로봇, 뭐 우주, 2차전지, 에코프로도 한번 볼까요? 일단 전고체에서는 CIS가 이제 단일가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되는데, 그래서 뭐 CIS, 원준, 이수페타시스, 레이크머티,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전고체 쪽이고,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 역시 5일선이 살아있고요. 뭐 그리고 뭐 수급도 보면 상당히 이제 좋은 상황인데, 어쨌든 5일선을 벗어나거나 벗어난 채로 마감을 하고 뭐 그러면 빠르게 하루 이틀 안에 회복하지 못하면 금방 또 생명선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는 5일선을 완벽하게 훼손한 채로 마감을 했죠. 요거는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빠르게 회복하면 보고, 그 밖에도 에코프로 HN이 이제 그룹주 내에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한번 흐름을 체크는 하는데요. 경계를 좀 하면서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정을 좀 보일 수도 있다. 5일선 랠리가 에코프로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관련된 섹터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쪽에서는 뭐 현대 로템도 그냥 여기 넣어놨는데, 뭐 현대 로템은 생명선을 그래도 좀 지켜나가고 있고, 방산 한국항공우주 그냥 계속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뻗지 못하면 좀 아쉬운 모습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고, LI진엑소는 벗어났죠. 그죠? 자, 의지의 양봉을 보여줘야 될 차례였습니다. 그죠? 지뢰 시그널이 이 자리에서 떴고 이걸 이렇게 먹어줘야지만 승명선을 돌파를 하는데 아쉽게 밀려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돌파할 때까지 저는 모르는 자리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는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MBR 모션 같은 경우에 5일선을 벗어나고 급락, 5일선은 살리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그러면서 지금 5일선과 맥점을 잘 지키고 있는 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페스카로가 그랬어요. 페스카로 차트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제가 이 구간을 돌파하면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이후에 이 흐름이 5일선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고요.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가 이렇게 또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것도 이제 5일선을 이어나갈지, 여기서 이제 조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또 단기 조정 받아갈 수 있겠고, SPG도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좀 매매를 했었는데 아쉽게 뭐 좀 크게 먹지는 못했어요. 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제가 다 이쪽 보여드렸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라캐스트도 이렇게 마지막 쯤에 여러 차례 좀 손절 짧게도 했었고요. 짧게 본절선에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 구간에서 좀 먹었고, 아까 SP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을 했을 때 이때도 건드려봤지만 본절선에서 매매를 했었고, 요 자리도 수익 구간도 있었지만 크게 먹질 못했습니다. SPG. 근데 뭐 차트는 좋으니까요. 로보티즈, 뭐 로보스타 최근에 이제 조금 턴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로보스타, 로보티즈. 고영도 신고가 5일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로봇 쪽에서는 휴림 로봇과 뉴로메카, 현대모백스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했다가 주춤한 상황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SPG 이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관련해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 표라든지, 요거는 또 정치 테마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죠? 부동산 자산 관련해서 서부 T&D라든지 하림 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 정도 말씀드리면서, 스테이블 코인 쪽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지금 급등 이후에는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자, 5일선을 벗어난 지 이제 이틀 됐습니다. 갈롬이라면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돼요. 요 자리가 5일선은 벗어났지만 지금 맥점 자리예요. 요 종목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의지를 좀 보여주는지, 그러니까 그 밖에도 더진, 다날, 그 다음에 뭐 NHN KCP라든지 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5일선과 이제 맥점 기준으로 빠르게 갈놈이라면 여기서 한 차례 더 시세를 폭발해줘도 되는 자리에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카운터대 관점에서도. 그래서 눈여겨볼 수 있겠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갈 자리인데 가지 못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는 이제 동아일텍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상한가를 기록했고, 동아일텍이 최대 주중인 선익스템이 움직임 같이 함께 가져가는지, 그 밖에 성호전자, 흥구석유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이 영상과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요 포스팅, 그리고 또 카페 들어오시면 만선 어머님께서 이제 매일같이 또 돈될 뉴스 포스팅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돈될 뉴스도 참고
해서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